이틀 전 트럼프가 미 이란 협상이 최종 단계래. 어제는 이란이 미국 측 새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응답했어. 근데 다음 주 5월 31일에 미국의 전쟁권한법 90일 시한이 끝나거든. 다음 주 9일이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진짜 분기점이야. 그 결정 한 줄에 내 주식 계좌가 좌우되는 거지. 종전 수혜주 5대장 안에 미국이 깔아놓은 함정 하나까지 8분 안에 보여줄게. 그 함정 보기 전에 전쟁 배경부터 짧게 짚고 가자. 이번 전쟁은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합동으로 친 장대한 분노작전에서 시작됐어. 그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거든. 호르무즈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폭 50km짜리 좁은 바닷길이고,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5%, 한국이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골목을 지나가. 그래서 봉쇄 직후 어떻게 됐냐? 브렌트유는 단숨에 배럴당 114달러까지 치솟았고, 한국 코스피는 2월 27일 6,244포인트에서 3월 31일 5,252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 환율도 출렁였고,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 운송회사들은 호르무즈 해역 운항을 전면 중단했어. 즉 이번 전쟁은 멀리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한국 시청자 주식 계좌에 곧장 충격을 준 전쟁이야. 그럼 종전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미 한번 시범 답안이 나왔어. 4월 8일이야. 그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코스피 6.87% 급등, 무려 40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어. 외국인은 그 하루에 2조 4,390억 원을 쓸어 담았고, 원달러 환율은 33.6원이 빠지면서 1,470원대로 안정됐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자본의 방향 자체가 통째로 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 6.87% 속에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어.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가장 크게 오른 건 건설주야. 대우건설이랑 GS건설이 둘 다 상한가 30% 가까이 튀었어. DLENC는 26%, 현대건설은 21% 급등했지. 반도체 대장도 같이 터졌어. 삼성전자 7.2%, SK하이닉스 12.8%. 그런데 정반대로 박살난 섹터가 있어. 정유주야. 흥구석유가 마이너스 17.5%, 중앙에너비스 마이너스 17.7%, 한국석유 마이너스 10.5%, S51,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까지 통째로 4~5%씩 빠졌거든. 이 정반대 움직임 뒤에는 자본 펌프 반전이라는 핵심 원리가 숨어 있어. 답은 자본 펌프 반전이야. 왜 종목별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 핵심 원리는 단순해. 전쟁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사건은 자본시장 자금을 한쪽으로 강제로 미는 거대한 펌프 역할을 해. 전쟁이 터지면 모든 돈이 에너지와 방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 유가가 채소니까 정유주가 올라가고 방산주가 랠리를 펼치지. 그런데 종전이 가시화되면 그 펌프가 정확히 반대로 돌아가. 에너지에 묶여있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재건 인프라와 반도체로 폭포처럼 흘러가. 4월 8일 그림이 정확히 그거였어. 이게 새로운 얘기도 아니야. 23년 전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를 봐. 그때도 미국이 종전 직후 603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건 자금을 풀었고, 그 돈이 건설 인프라주로 미친 듯이 폭주했어. 그리고 유가에 묶여있던 자금은 미국 기술주와 신흥국 증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지. 정확히 23년이 지난 지금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펼쳐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건 시장에 흐르는 돈의 방향을 통째로 뒤바꾸는 거대한 스위치라는 뜻이지. 그럼 이번에 진짜 수혜를 보는 종전 수혜주 5대장은 누구냐? 증권가가 가장 많이 동의하는 라인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삼성 E&A야. 시장 규모부터 잡자.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복구 비용만 250억 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이야. 여기서 한국 기업이 절반만 따내도 125억 달러, 18조 원이거든. 거기에 향후 3년, 원전 중동 관련 발주를 다 합치면 1,400억 달러, 약 203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 472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시장이 한꺼번에 열리는 거야. 그럼 이제 5대장 각각의 진짜 포지션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 현대건설은 사우디 전력망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분야에서 압도적이야. 1분기 수주 잔고가 92조 원이 넘어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한 셈이지. 대우건설은 이라크 항만과 해양 토목에서 강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8.9% 늘었어. GS건설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유가스 석유화학 설계 조달 시공 통합 발주에 강해. 특히 2017년에 아랍에미리트 루아이스 화재 복구를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피격된 곳이 바로 그 루아이스야. 원래 시공자가 우선 협상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라는 뜻이지.
남은 두 회사. DLENC는 사우디 암모니아 정유 석유화학 설계 조달 시공이 주력이고 과거에 이란 현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한국 건설사야. 그래서 4월 8일에 25.93% 폭등하면서 95,200원에 마감했지. 삼성 ENA는 사우디 중심 가스 석유화학이 주력이고 작년 4월에 GS건설과 함께 역대 단일 플랜트 최대 규모인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을 수주했어. 액화 천연가스 수주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증권가에서 자주 거론되는 회사야. 5대장 라인업이 완성됐어.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 그 함정이 뭐냐? 미국의 2차 제재라는 제도야. 이건 미국이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같이 제재하는 장치인데 종전이 됐다고 해도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어줘야 한국 건설사가 이란에서 직접 수주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어. 실제로 2015년 핵 합의로 제재가 일부 풀렸을 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이란 진출을 시도했는데 달러 결제가 안 되고 미국산 자재 사용에 제한이 걸려서 결국 사업이 어려웠어. 그러다 2018년에 트럼프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그대로 철수해야 했지. 2015년 핵 합의로 제재가 풀렸을 때도 한국 회사들은 직접 계약을 못 땄어. 미국 플루어, 베크텔 같은 대기업 밑으로 하도급 들어갔던 게 전례지. 즉 종전이 곧바로 매출 폭증으로 직결되지 않아. 그 중간에 미국 설계 조달 시공 회사와의 협력 구조가 결정돼. 그럼 시청자는 이 상황에서 뭘 봐야 할까? 답은 변곡점 3가지야. 매일 봐야 할 변곡점 3가지를 정리할게.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야. 유조선 통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진짜 종전의 시작이야. 둘째, 국제 유가. 브렌트유는 현재 약 65달러, WTI는 약 61달러야. 브렌트가 85달러 아래로 빠지면 종전 확정 시그널, 반대로 120달러 위로 다시 튀어오르면 확전 시나리오. 셋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빠지고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에 들어가는 패턴이 나오면 종전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리스크도 객관적으로 잡고 가자. 3가지야. 첫째, 협상 자체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 이미 4월 말 2차 협상이 무산된 전례가 있고 트럼프도 어제 합의 안 되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한다고 군사 옵션을 열어뒀어. 둘째, 미국 2차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가능성. 그 사이 중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셋째, 건설주 과열 부담. 대우건설은 연초 대비 508%, DLENC 141%, 삼성 ENA 115% 급등했어. 주가 순자산 비율 1.3배, 주가 수익 비율 18.7배. 2013년 중동 플랜트 붐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야. 종전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뜻이지. 정리하자. 다음 주 5월 31일이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분기점이고 종전이 발표되면 자본 펌프가 정유해서 재건 반도체로 통째로 돌아가. 5대장이 단기에 다시 폭등할 수 있어. 단 그 폭등이 실제 매출로 직결되려면 미국 2차 제재 해제가 같이 와야 해. 다음 영상에서는 종전 시나리오와 확전 시나리오에서 진짜 살아남을 종목 하나,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종전 뉴스 하루 만에 한국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밀하게 파볼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 조선거상 경제학이었어.